5살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비행기에 태워졌어요. 손에 쥔 건 인형 하나뿐이었는데요. 옆에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8년이 지났습니다.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한테요. 그 사기 때문에 친가족들마저 이 여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기꾼이라고요.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사기까지 당하고 가족에게 의심까지 받은 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72년 강원도 영월이었어요. 6남매 중 막내딸이었는데요. 시골 마을이었지만 가족이 다 모이면 늘 시끄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깊었던 것도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갑자기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6남매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었는데요. 막내인 이 아이를 누가 돌볼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가장 어린 2딸을 입양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입양기관 사람이 왔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이가 더 무서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마지막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는데요. 5살 아이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프랑스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요. 음식이 달랐고 얼굴도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채로 자라게 돼요. 언니와 함께였다는 것, 그것 하나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2 자매는 나중에 벨기에로 옮겨 살게 됐어요. 언어를 새로 배웠는데요. 한국말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른이 됐고 결혼을 했고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2005년이 됐습니다. 벨기에에서 한 한국인을 알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한국 가족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3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가진 돈을 내놨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더 끔찍한 일이 뒤따라왔어요. 한국에 있던 친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친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진짜 동생인지 구분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사기꾼일지 모른다고요. 가족을 찾으려다 사기꾼으로 의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족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가족은 더 멀어졌어요. 그 후로 다시는 가족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만 묻어뒀는데요. 그렇게 또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곁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10대 딸이 있었어요. 딸은 엄마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평소엔 밝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멀리 가 있었어요. 딸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입양 서류를 찾았어요. 옛 주소를 찾았는데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들을 하나씩 발급받았습니다.
10대가 혼자 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 가요. 엄마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또 상처받을까 무서웠는데요. 한번 무너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같이 갈게요. 우리가 직접 가는 거예요. 엄마는 딸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8년 전 5살 아이가 떠났던 그 하늘길을 이번엔 거슬러 올라가는 비행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부산진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이번엔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였어요. 경찰이 주민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걸렸어요. 경기도 시흥시에 셋째 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와 시흥 경찰서가 함께 움직였어요.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틀림없었습니다. 정말 그 언니였어요. 연락이 닿았습니다. 만남이 잡혔어요. 상봉의 날이었습니다. 48년 전 5살이었던 막내딸이 이제 50대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한국말이든 프랑스 말이든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울었습니다. 48년 동안 쌓아뒀던 그리움이 그 한 번의 끌어안음으로 전부 쏟아져 나왔어요. 그 곁에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10대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찾아낸 딸이었어요. 5살에 떠났던 아이가 48년 만에 자기 딸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엄마의 평생 숙제를 풀어줬어요. 가족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언어가 달라져도 끝내 서로를 찾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깊어졌어요. 그 그리움을 풀어준 건 부모도 아니었고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어린 딸 하나였는데요. 효심이라는 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 가족이 보여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도 어딘가에 말하지 못한 그리움 하나쯤 품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지만 마음 한켠은 항상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이 영상이 그 그리움을 꺼내보는 작은 용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